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팁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늦었는데요. 오늘은 미국의 CPI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낮게 나와서 결국에 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였다는 시장의 매우 우호적인 그 소식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는 흐름이 강하지 못했고요. 미국 증시 간 것에 비해서는 아주 못 갔습니다. 또 홍콩 증시가 중간에 잘 갔는데 1.6% 올랐는데 상해 증시는 보합권에 머무르고 또 일본 증시도 1.4% 오르고 좀 아시아 증시가 혼조세를 좀 보이는 듯 합니다. 우리 증시는 어쨌든 그래도 상승으로 전환을 했고 수급도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가 골고루 들어와 주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싶고 이제 문제는 오늘 이 흐름이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이거 일단 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상승 추세가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떤 업종에 어떤 종목들이 가고 내리고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게 될지는 이제 결국 미국 증시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지금 시점은 미국 증시가 아직 개장을 하지 않았지만 영상을 올려드리는 시점은 아마 개장하고도 한참 뒤 한 11시가 넘은 시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쯤이면 대략 출발 상황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해서 끝부분에 미국 증시의 상황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534종목이 올랐고 347종목이 빠졌습니다. 0.83% 올랐고 코스피 100이 0.97% 올랐으니까 대형주들 흐름이 좋았네요. 코스닥은 895종목이 올랐고 645종목이 빠졌습니다. 0.95% 올랐고 코스닥 150도 1.0% 올랐으니까 뭐 비슷하게 골고루 좋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개인만 팔고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왔고요. 선물 지수는 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76% 많이 하락해서 1345원. 오늘 순식간에 24원이나 떨어졌습니다. 환율이 좀 안정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국제유가는 0.78% 올라서 78.63%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 둔화 등에 따른 금리 급락 및 달러 약세로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대되는 가운데 원화 가치가 급등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며 이틀 연속 상승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어제 물가지표 둔화 등에 따른 나스닥 급등 등의 영향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틀 연속 상승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미국의 CPI 둔화 발표에 금리 우려가 해소되며 상승 마감 이런 제목으로 미국 4월 CPI 발표로 물가 둔화를 확인하며 상승 출발한 코스닥 지수가 금리 우려감이 해소되고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AI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마감했다. 강세 정도가 아니라 오늘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16% 정도 오르고 난리가 났었는데 오늘 우리 증시에서는 반도체가 생각보다 못 갔어요. 또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 기반으로 일반 전기전자와 금융 등이 강세를 보였으며 MSCI 한국지수 구성 종목의 편입 배출 소식에 관련주들이 혼조세를 보였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좀 늦었으니까 그냥 체크 안 하고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총상위주 보면은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이 하락하고요. 나머지가 다 올랐는데 희한하게 SK하이닉스가 4%대 오르고 삼성전자가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또 네이버, 그 다음에 삼성물산이 2%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일단 리노공업이 7%대 하락한 게 눈에 띄고요. 반대로 HPSP 11%대 올랐고 클래시스도 3%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리노공업은 신청을 해주셔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보면은 코스피는 보험 업종이 제일 많이 올랐는데 삼성화재가 10% 정도 올랐고요. 삼성화재 우선주도 8% 정도 올랐는데 오늘 삼성화재뿐만 아니라 보험주들 리포트가 워낙 좋은 내용의 리포트들이 나와서 이런 흐름이 나온 것 같고요. 운수 창고 업종이 오늘 업종 중에 유일하게 혼자 하락했는데 HMM이 8%대, 흥하해운이 5%대 빠졌고요. 코스닥은 일반 전기전자 업종이 제일 좋았는데 제일일렉트릭이 20%대, 세경하이테크
코스닥 음식료 담배업종이 제일 안 좋았네요. S&D가 10%대, 노바렉스 8%대 빠졌고요. 자, 중요한 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 핵심은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입니다. 일단 6월 12일에 있을 FOMC 금리 동결이 확실합니다. 91.3%까지 왔는데 자, 어제 97.1%였는데 급격히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금리 동결이 가장 높게 나오고 있지만 금리 동결이 아주 굳건하게 97%를 넘기다가 91%까지 빠졌고요. 하지만 아직도 금리 동결 쪽으로 유력하고요. 7월에도 68.6%. 근데 어제 69.0%였으니까 금리 동결이 조금씩 낮아지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씩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9월입니다. 우리는 지금 9월에 금리 인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9월 18일에 있을 FOMC에서 금리를 한 단계 낮추는 방안이 53.3%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50.5%였습니다. 50.5. 그러면 2.8%포인트가 높아졌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대로 이제 동결은 34.9에서 24.4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격차가 15.4%포인트가 차이가 났었는데 지금은 거의 28.9%포인트 차이로 확 벌어졌습니다. 금리 인하 쪽으로 급격히 쏠리고 있는 상황. 증시에는 매우 좋은 호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신청해 주신 종목 세 종목은 HLB와 롯데관광개발 그리고 리노공업 이렇게 세 종목입니다. 말씀드릴게요. HLB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의 매도가 27만 주 정도가 나왔습니다. HLB가 어떤 이벤트가 남아 있냐면 내일 이제 미국 임상 일상 승인 여부가 이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았고 오늘 주가가 1,200원이 올랐는데 개인들의 28만 주 매수가 쏠린 반면 외국인은 27만 주 정도 매도가 나온 거고요. 아마도 외국인들은 승인을 받든 못 받든 재료가 소멸된다고 미리 해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빠졌고 시간외를 보면요. 2.92% 2,800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93,000원까지 지금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호재가 나오지만 호재를 앞두고 주가가 미리 반영을 했던 것들을 균등하게 나누어서 좀 계속 수익을 실현하고 있는 구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HLB가 이제 실적 발표가 엊그제 나왔는데 매출액 111억 원, 1년 전에 198억 원에서 크게 줄었고요. 영업이익도 1년 전에 278억 원 마이너스 적자에서 마이너스 357억 원으로 적자폭을 계속 키워가고 있는 상황. 당연하죠. 뭔가 그 성과가 아직 나와서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데 개발비 또 임상 수행비 이런 것들이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간암 치료제가 그 성공할 경우 뭐 얼마를 벌어들이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실적은 사실은 큰 의미는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이고 주가도 이것 때문에 가고 이것 때문에 안 가고 하는 그런 구간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봉 차트를 보면 주가가 작년 12월 이후에 12월에 3만 원에서 지금 12만 9천 원까지 갔다가 9만 5천 원까지 좀 조정이 나온 상태고요. 지금 보면은 초록색 60일선 부근에서 버티다가 오늘 조금 더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0일선을 이제 지키느냐, 이제 못 지키느냐가 되게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시간외에서 급락이 나오면서, 그러면 시간외 내일 아침에 좀 하락을 하게 되면 어디까지 밀릴까, 좀 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대략 9만 원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밀린다고 했을 때. 그래서, 지금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오전에 좀 흐름이 깨지겠다 싶으면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9만 원 지지 여부를 보시고 9만 원 지지를 못 받으면 자칫 좀 크게 하락할 수도 있는 저 아래쪽에 있는 121선 방향으로 대략 7만 원대 초중반까지 밀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이건 뭐 알 수가 없는 거니까요. 지금 오늘의 61선 지지 라인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61선 지지를 지키면
뭐 내일이라도 지켜주면 다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이럴 때 121선 부근까지 7만 원대까지 바로 밀린다기보다는 4월 달에 있었던 이 저점 자리 대략 8만 한 5천 원대 정도, 만약에 9만 원이 깨지면 한 8만 5천 원 정도가 바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저라면 뭐 저는 지금 HLB를 매수하는 구간이라고 지금 생각이 잘 안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8만 5천 원 정도까지 밀린다면 그때는 매수를 고려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롯데 관광개발입니다. 지금 이런 이제 관광, 뭐 카지노, 레저 뭐 이런 쪽에 회복이 아주 가파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게 되는데, 자, 지금 오늘 외국인이 6만 3천 주, 6만 4천 주 정도를 매도하면서 이틀 동안 12만 5천 주를 매도했습니다. 여전히 한 달 순매수가 36만 주를 기록하고 있지만 외국인의 매도가 세게 나오고 있고, 외국인의 이틀 연속 매도가 12만 6,300주를 매도를 했는데, 이 정도 매도면은 지금 주가가 잘 가기는 사실 어려운 그런 구간이었던 거라고 봅니다. 다만 금융투자가 지금 4월 말부터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만 원대 회복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싶고요. 시간외를 보면은 0.2% 20원이 올라서 9,950원 기록했습니다. 롯데관광개발도 14일에 실적이 나왔는데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매출액이 1,062억 원이 나와서 전년 동기에 471억 원에 비해서 2.5배가 높게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88억 원 정도가 나왔는데 전년 동기에 마이너스 334억에서 크게 올랐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건데, 이게 실제 이제 컨센서스하고 비교하면 어떨까를 봐야 됩니다. 매출액 1,062, 영업이익 87.9죠. 자, 보면은 매출액은 예상치가 1,024억 원이었는데 높게 나왔고, 영업이익 33억 원 예상했는데 87억 9천이 나왔으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맞다고 보고요. 롯데관광개발의 매력이 뭐냐? 지금 이 구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2분기에 98억 원 흑자, 3분기에 184억 원이 흑자인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5,282%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실적을 줄줄이 낼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흑자로 전환하는 1분기 정도가 바닥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일봉을 보면 역시나 바닥권에서 조금 고개를 들고 있는 구간이었고, 4월 달에 초록색 60일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았다면 지금은 5월 달에는 21선 부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1선이면은 지금 거의 다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매물대가 밑에 길게 뻗어 있는 매물대가 21선 부근에서 이제 저점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9,900원 정도에서 저점 지지가 나올 것 같고, 한 만 원대 후반, 지금으로부터 한 7, 800원 정도 더 올라가면 그때는 조금 힘겨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적이 워낙 좋게 나왔고 또 기대치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금융투자의 매수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외국인이 매도세를 좀 줄이고 매수로 전환하거나 하는 순식간에 만 원대 돌파해서 11,000원 가까이까지 붙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자, 마지막 종목 리노공업을 보겠습니다. 리노공업은 외국인의 매도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네요. 6일 동안에 한 30만 주 가까이, 한 7, 8만 주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29만 8천 원, 거의 30만 원 코앞까지 갔다가 26만 원대까지 확 밀려 있는 구간이고, 오늘 같으면은 기관까지 매도가 나오면서 이제 사모펀드와 투신의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26만 원대로 쭉 내려왔습니다. 시간에 보면은 0.19% 500원이 오른 26만 9천 원, 이제 좀 많이 빠졌다고 보는 건가요? 리노공업은 1분기 때 43% 수익, 전년 동기 대비 43% 성장이 예상되고, 2분기 때 잠시 주춤하는 듯 보이다가 3분기 때 34% 성장하면서 이제 올해 분기별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봉 차트를 딱 봤을 때 성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2월과 3월에 60일선 부근에서 저점 지지를 받고 반등, 또 이번에 이제 지난달 4월 달에 21선이 무너지고
매물대 바닥 부근에서 24만 원대 부근에서 또 반등이 나왔다가 오늘 이제 7%대 하락이 나왔지만 21선 부근에서 딱 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리노공업은 21선 현재 자리에서 지지를 받으면 반등이 가능하고 여기서 추가 하락을 할 경우 25만 원 부근까지 61선 부근까지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21선 부근의 저점 지지 확인을 하시고 매수를 하든 홀딩을 하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미국 선물 지수가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신 거는 빨간색으로 돼 있어서 이제 약보합권에 가 있는데요. 지금 미국 증시가 개장하고 한 10몇 분이 지났는데 다우는 선물 지수도 상승세로 돌아섰고요. 나스닥은 아직도 이제 약보합권에 있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 종목별로 움직임을 보면 엔비디아가 0.6%대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0.65, 63, 66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테슬라 봐야죠. 테슬라는 1%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네요. 지금 장 초반에 한 10분 조금 넘게 하락하고 있는데, 이제 지나고 있는데, 1.0 몇 퍼센트, 1.1%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포드모터 0.3%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어제 엄청 많이 올랐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0.3%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론도 볼까요? 마이크론 0.3% 상승 중. 지금 반도체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브로드컴은 0.2%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쿠팡은 5% 넘게 오르고 있네요. 쿠팡 오늘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글로벌 2.4%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아이온큐도 0.67%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 앨범알 리튬주 0.17% 상승 중입니다. 야, 뭐 오늘 나쁘지는 않은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스닥은 보합권에 0.08%, 0.07% 정도 상승 중이고, 다우는, 아직, 아니죠. 이제, 나스닥만 개장을 한 상태에서, 나스닥이 지금, 다우는 선물지수가 60포인트까지 올라가고 있네요. 나스닥은, 보합권에 움직이면서 10포인트 넘게 하락폭을 약간 키우고 있습니다. 선물지수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일단 영상을 올려드리면은 11시는 좀 넘을 것 같고요. 좀 늦게 제가 일이 좀 마무리가 되면서 영상 자체가 늦어졌네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미국 증시의 선방 기대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